이 소송을 보면 볼수록 미국의 증권 규제 기관이라고 불리는 SEC가 정말 증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인즉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XRP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리플사의 참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책임있는 혁신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규제적인 측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지나간 이후 생각보다 대비가 좋았던 탓인지 큰 사고들은 발생하는 것 같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러한 태풍이 크립토 마켓의 더위도 가져간 것일까요? 물론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제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이제 0.38% 상승한 19,858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6.33% 상승한 1,665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3.72% 상승한 0.51달러, 8위의 XRP는 2.54% 상승한 0.33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1%, 2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합니다. 61.87%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외에 이더리움은 숏 포지션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53.4%.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4.95%로 더욱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국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년 전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블루칩, 허브라고 불리우던 국가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인데요. 이 싱가포르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립토 친화적인 국가로 손이 꼽히며, 리플사의 CEO 브래드 할링하우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의 CEO 자오장펑의 경우 또한 싱가포르로 이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진보된 국가였죠. 하지만 2년 전부터 뭔가 이상한 기조를 보이더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다소 강력한 규제를 선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암호화폐 사업을 싱가포르로 진출을 하려다가 규제에 막히게 되었으며, 심지어 싱가포르의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제한까지 추진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영향은 당연히 전통 금융권들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적으로 은행과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없어지고 있는 시점,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이라고 불리우던 DBS 뱅크가 개인 고객들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도 지원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2022년 2월에 밝히게 되지만, 정부의 규제 영향인지 이로부터 2개월이 지난 4월 돌연 사업 계획을 철회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 시점 DBS 뱅크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사모펀드 형식으로 선회한 것일까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 30만 부유 고객 대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확대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가 암호화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DBS 디지털 거래소는 1000명 미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곧 DBS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피유시 굽타 CEO의 경우는 DBS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프라이빗 뱅크, 공인 투자자, 기타 거래소, 펀드 등 부유한
아시아 고객 30만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코인리스는 DBS가 연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피우시 이제 굽타 CEO는 규제 기관이 개인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전통 금융권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은행과 암호화폐 시장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 증권사들 역시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형 증권사들 역시 이제 내년이죠. 2023년 거래소를 설립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기관 투자자들과 수많은 거대 기업들의 자본, 시간, 노력이 투입이 되고 있는 이 시점, 또한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정부들이 자국 화폐를 디지털로 만드는 CBDC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 참 놀라우리만큼 개인들은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크나큰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떠나가는 시기가 아닌 더욱 매수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9월은 참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크립토 마켓의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는 바로 역대급의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라고 불리는 머지 업데이트인데요.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9월 15일 어간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죠. 예,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에 새로운 글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머지 업데이트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비탈릭 오늘 벨라트릭스 하드포크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를 촉구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방금 전 머지 업데이트의 전환은 9월 13일에서 15일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이루어질 것은 벨라트릭스 하드포크로 머지를 위한 체인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도 중요하므로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트위터를 남겼다고 합니다. 머지 1단계인 벨라트릭스의 경우는 이더리움 합의 계층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참 업그레이드 이름이 어렵죠. 이제 벨라트릭스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꽤나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단계는 총 이제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듯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방금 기사에서 나온 것과 같이 벨라트릭스로 명명된 이더리움 합의 레이어 업데이트이며 두 번째 업데이트는 파리 업데이트로 이 업그레이드가 마무리되어야만 POS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둘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파리 업데이트인데 이 파리 업데이트의 타이밍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해시레이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투입되는 컴퓨터 파워의 양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 해시레이트가 만약 높게 되면 머지를 발생시키는 수준에 보다 빠르게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머지 업데이트의 경우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DApp 생태계 측면에서 최대 규모를 가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 만큼 별일 없이 전환이 가능할지 전환 이후 그리고 블록체인 크립토 마켓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등에 대한 크립토 마켓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특히나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바로 머지 업데이트 이후 이더리움이 POW 진영과 POS 진영으로 나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거물이라고 불리는 챈들러 구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공식 홈페이지까지 만들며 커뮤니티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죠. 이제 사실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POW 진영을 응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특히나 중국계 거래소들 또한 이더리움 POW 진영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POW 기반 이더리움 체인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곳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언 파이낸스 POW 기반 이더리움 체인 지원 안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언 파이낸스가 이더리움 POS 전환에 따라 파생될 것으로 전망되는 작업 증명 POW 기반 이더리움 포크를 지원하지 않는다 밝혔다고 합니다. 와이언 파이낸스는 머지 이후 POW 기반 포크를 지원할 계획이 없으며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네트워크 이외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와이언 볼트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현재 두 진영 간의 대립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탈릭의 경우는 POW 진영에 대해서 이건 단순한 돈벌이일 뿐이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비탈릭의 뜻과는 달리 테더나 서클, 디뱅크, FTX, 비트메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 등 대형 크립토 기업들의 경우는 만일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대 거래소 또한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드포크 자체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본인들의 파일을 빼앗길 위기감이 드는 이더리움 본진 진영이 위협이 되는 것인데 어느 쪽이 이기든 우세하든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무관한 상황이죠. 다만 전제 조건은 머지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전환이 완료된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과연 9월 15일 이후 크립토 마켓의 판이 어떠한 지각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XRP의 소송 속에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리플사 방면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하나의 트위터를 남기게 되었는데 일단 사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며 이더리움은 리플과 마찬가지로 알파 뉴메릭 코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름도 어려운 알파 뉴메릭 코드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흔히 컴퓨터 코드가 0과 1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 키보드를 보면은 영어, 숫자, 이모티콘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입력되고 메모리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0과 1로 코드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코드를 알파 뉴메릭 코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단 다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XRP나 이더리움 그리고 알고랜드, 카르다노, 스텔라, 루멘 등 시장에서 5에서 10년간 거래된 암호화폐들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 SEC의 이더리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머지 이후 SEC가 노릴 수 있겠지만 현재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머지 이후에 XRP나 기타 토큰보다 증권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참 이 소송을 보면 볼수록 이제 미국의 증권 규제 기관이라고 불리우는 SEC가 정말 증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말인즉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XRP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리플사의 참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책임있는 혁신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부수 자산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규제 측면 혼선이 생기지는 않겠죠. SEC가 현재 때를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이번 연도 말 내년 초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XRP가 가는 길 꽃길만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스티븐 한케 존 홉킨스 대학 교수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이 완전히 실패했다 얼마 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의 비트코인 법은 재앙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엘살바도르의 전체 송금 1.6%만이 비트코인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며 80%의 기업이 비트코인 결제를 거부하였고 대통령의 비트코인 투자는 52%의 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사실을 들게 되죠. 이번 9월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지 딱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초기 엄청난 기대를 받았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엘살바도르는 상당히 조용한데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으로 천지개벽할 일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지 못한 곳에서 비트코인은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기 요금을 내기 위해 시내로 1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 했던 국민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앉은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통해 공공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는데 비트코인은 분명한 화폐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그리고 이번 연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법정화폐 지정만이 유즈 케이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죠. 멕시코의 온두라스의 경우는 프로스페라라는 경제특구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였으며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제도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사실상 법정화폐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데이라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알부케르크 대통령과 정부는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엘살바도르와 같이 탑다운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법에 의해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자본소득세가 없는 나라 또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국민에게 비트코인을 돈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면 사실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로 스위스의 루가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처럼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세금을 내거나 주차비를 내거나 도시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스위스 역시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법정화폐라는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비트코인 채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이 과테말라에서는 여러 가지 외환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인 것처럼 과테말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법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의 금융을 완전히 장악해야만 믿어주겠다는 스탠스를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는 암호화폐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심지어 한국은 산골 오지에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협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땅이 작고 인터넷과 금융기관은 촘촘한 것인데 그렇기에 굳이 코인을 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나라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할 텐데요. 그러한 곳에 코인은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면 가격 변동성 문제 또한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말이죠. 사실 이러한 말은 하나만한 말입니다. 이제 코인이 제도권에서 인식이 되고 제도를 갖춰 나가는 상황에서 코인이 과연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코인이 사라지고 여전히 많은 코인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죠. 결국은 코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한 일부 코인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코어에 있는 지지층들 말이죠. 특히나 이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여전히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XRP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이제 특히나 XRP는 소송의 경우 지지부진하고 가격 또한 여전히 2018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여전히 XRP 알미에 의해서 그리고 강력한 XRP 투자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크립토 마켓이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9월 많은 이벤트들이 몰려 있죠. 이번 9월이 2022년 남은 시간 동안 크립토 마켓의 방향성을 정하게 될 달이라고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말 좀 안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무튼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